또 대장 유튜브 보시고 연락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나무만 있으면 무조건 돈이 되는 줄 아시고 연락 오시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도 좋아야 되지만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농지 자체가 마음에 들었을 때 나무가 있어야 그게 농지와 나무 재테크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농지는 완전 쓰레기인데 나무만 좋았을 경우에는 나무만 사가시지 농지는 사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나무농사와 농지재테크에 관한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어 영상이 긴 편입니다. 빠르게 탐색하시려면 계속 재생이나 타임스탬프를 이용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잠깐 퀴즈도 꼭 풀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무 대장입니다. 오늘은 대장의 의성군 단촌면 농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의성군 단촌면 농장은 지금 식재 수종이 대왕참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그 세 종류가 식재되어 있는 한 3,200평 되는 자격농지입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지난 의성군 사곡면에 위치한 농장을 소개해 드릴 때 비슷한 설명을 드렸는데, 나무가 심어져 있는 채로 대장이 나무와 밭을 통째로 매입한 그런 사례입니다. 3,200평 정도 되면은 평수가 작지는 않습니다. 이 작지 않은 평수에 나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농사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이전 농장주가 이 나무를 심기기 이전에 엄청난 재미를 봤습니다. 나무 재테크에서. 그래서 그때는 500평, 600평 농사를 지으시다가 3,000평 되는 농지에 나무를 다 심고 보니까 관리하기도 너무 벅차고, 예전에는 나무가 키우면 키울수록 내가 팔지 않아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지고 나무 평수가 늘어나니까 관리하기는 어려워지고 판매할 수 있는 업체는 찾기 힘들다 보니까 중도 포기를 하고 나무는 생각도 안 하고 밭을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대장은 그때 나무를 심기 적합한 농지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이 땅을 와보니까 부동산적 입지는 그리 좋지 않지만은 보니까 3,200평 전체 포지 안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왕참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가 지금 보시면은 아주 관리가 잘 돼 있는데 그때는 엄청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무라는 것이 좋은 묘목을 심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무 농사에서 시간입니다. 시간. 이미 전 주인장께서 나무를 식재하고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대장이 손만 보면은 감보를 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것 관리를 하면은 다시 새롭게 농장 재편성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은 들겠지만은 그 시간만 지나면은 약 5년 정도 나무를 키우는 시간을 번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장주는 땅을 팔고 싶은 것이지 나무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게, 보통 나무 농사를 대장처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땅을 보면은 어떻게 조금 관심은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마저도 관리 요령이 없으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땅이 3,000평 이상 중소형 농지인데 나무가 다 식재되어 있고 주인도 팔지 못하는 나무를 떠안고 밭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의성 같은 경우에는 마늘 농사, 고추 농사, 양파 농사 이런 다른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구매를 하는데 땅에 나무가 심겨져 있네. 근데 이 나무를 다 캐내서 정리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대구처럼 시가지처럼 한 평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땅이 비싼 것 같으면은 한 평당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정리하는 비용 만원, 2만원, 7천원, 8천원 이런 게 아주 미미할 수 있겠지만은 의성처럼 7만원, 10만원, 15만원 이런 땅을 구매를 하는데 나중에 이 땅을 내 용도에 맞게 고치기 위해서 평당의 비용이 만원 이상 발생된다. 상당히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10만원짜리 땅을 사는데 만원의 그 정리 비용이 발생한다면은 10%의 쓰지 않아도 될 돈이 지불되는 거니까 상당히 비싼 땅에 비해서 값싼 땅에는 이런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 판매자한테도 불리하고 구매자한테도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장은 어차피 나무 농사를 하고 이런 묵은 밭, 정리되지 않은 밭을 정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5년 전에 과감히 이 땅을 나무째로 매입을 해서 지금은 상당한 재수확을 거두고 나무를 재식재하고 또 관리를 해서 그 나무를 팔고 땅값의 수확을 거의 한 70% 정도 지금 보전하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상당히 저한테는 좋은 사례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왕참나무 밭이 한 700평 정도 상단부에 있었는데 이 밭을 지금 올 연말까지 모두 가져가는 조건으로 나무를 판매를 하고 이 700평 되는 빈 땅, 지금 보이시는 땅이 한 반 정도 되고 아까 보셨던
그 하단부 대왕참나무는 아마 12월이나 11월 중에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정리가 되면은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3년생 이팝나무 묘목을 식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확보를 한 마로니에 7엽수 중묘가 좀 괜찮은 걸 200주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 묘목을 심기 위해 지금 사전 답사를 위해 농장에 왔다가 이런 이야기들로 이전에 사곡 농장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째로 농장을 편입한 사례가 상당한 재테크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들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나무는 느티나무인데 이 느티나무는 평수가 크진 않습니다. 상단부 하단부 합쳐서 한 200평 정도. 그리고 농장을 매입하자마자 한쪽에도 한 400평 가량의 이 대왕참나무 농장이 더 있었는데 이 농장은 미리 대왕참나무가 시작과 동시에 거의 정리가 되고 지금 제가 한 2년 전에 이팝나무 중묘를 식재거리 약 1.56m 목표 출하 규격 약 10점에서 12점 간격으로 전체 배열 식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는 괜찮은 농지를 구매를 하면은 저렴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있는 나무를 팔아서 농지 구입 자금 보전을 미리 회수할 수 있고 그리고 적지 않은 이런 평수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농민 자격으로 직불금도 매년 어설프지 않게 쏠쏠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팝나무 단가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공사 경기가 돌고 나무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지금 죽을 쓰고 있는 수종은 상당히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추측인데 아마 50% 정도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성군 단촌면 소재지에 좀 막장땅 느낌 농로를 타고 차로 한 3분 정도 4분 정도 들어오는 곳입니다. 거의 산 중간에 끝자락에 있는 땅인데 이 땅을 대장이 그래도 멀리 있지만은 재판매 용도는 크게 되지 않지만 구매한 이유 중 하나가 보통 이런 막장 땅은 길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농로 포장이 진입하는 그 전체 길이가 너무 길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군비를 몇 사람을 위해 투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적지 않은 크기의 저수지가 상단부에 존재하고 대장이 구매한 나무농장은 상단부부터 상단부 거의 한 7,800평부터 이 하단부 지금 저 끝까지 보이는 도로 아래에 꺼져 있는 이팝나무 농장입니다. 그게 한 2,000평 이상 되는 이팝나무 농장을 길게 물고 있는 그 상단부에 이런 마을 공용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저수지를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건의를 해서 마을 입구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큰 차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포장 농로가 전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메리트지 않나. 그리고 이 시공을 하면서 전 주인이 자기의 통행로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밭 곳곳에 이 상단부 농장 가는 길 그리고 하단부 길게 늘어져 있는 농장 군데군데 사이사이 한 4곳에 농로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소농로도 다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야로 다른 사람 거지만은 진입하는 이런 포인트마다도 다 농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이 나무를 상차하는 차량을 5톤 차량을 배치해서 대기시키거나 아니면 상차를 하는데도 용이한 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가 있는 장점은 보통 나무를 심고 물을 주기 힘든 그런 조건에 있는 땅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막장 땅, 깊숙이 들어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물차가 들어오기 힘들거나 물을 떠서 개인적으로 물을 줘야 되는 상황을 연출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는 물이 엄청난 양의 물이 하단부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 물을 떠서 그 1톤 차에 한 몇 톤씩 실어서 그 물통을 이용을 해서 물을 주기에 아주 용이한 그런 농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단부에 좀 내려가 볼 건데 여기 보시면은 멀리서 보시더라도 이팝나무 간격이 넓게는 한 7, 8m, 10m 좁게는 한 5m, 4m 이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엄청난 식재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농장은 평수는 크지만은 대장의 생각에 직접 제가 조성한 농장이 아니고 매입한 뒤에 관리를 위해서 제가 간벌 처리하고 부분 출하를 한 농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정리를 몇 차례 한 다음에 아주 넓은 식재 간격을 활용을 해서 그냥 처음부터 직경 30에서 직경 40의 이팝나무를 출하하는 게 상당히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오히려 식재거리를 대폭 향상시켜줬어요. 작년 가을쯤에 이곳에 있는 이팝나무 15점, 18점, 20점을 상당량 드러낸 다음에 지금의 식재거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렇게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장점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농사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나무는 엄청나게 잘 클 것이고 한 4년 5년 뒤 되면은 제가 산 땅값을 이 나무들로만 다시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이 들 정도로 나무가 좋아지겠지만 단점은 이 넓은 땅을 또 그래도 이 이팝나무가 심어지는 땅 자체가 이게 2,300~400평은 될 건데 이 넓은 땅을 5년 뒤에 수확을 위해서 이 나무만 보고 활용하기에는 좀 아깝다. 그리고 지금 간격을 이렇게 넓히는 과정에서 적절히 식재 간격 확보가 잘 된 그런 나무들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 나무는 나가야 되는데 이 나무가 나가면은 식재 거리가 너무 넓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한 전체 밭 한 30~40%에 지금 발견이 됩니다. 왜냐면은 말이 식재 간격 확보지 판매자가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거리와 구매자가 구매하고 싶은 그 나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과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남겨둘 나무도 출하를 하게 되고 구매자가 가져가고 싶은 나무도 출하하게 되고 내가 뽑아야 되는 자리도 출하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식재 간격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빈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의 욕심을 부리면은 식재 간격이 좁아져서 출하를 하고 식재 간격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밀식되는 공간이 나타나는 부작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장은 아예 이 농장에 신경을 덜 쓰려고 식재 간격을 대폭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직경 20 한 4 정도 되는 이팝나무고, 이 나무는 직경 지금 한 16 정도 되는 이팝나무인데 이 정도 한 중간쯤 이쯤 되는 그 자리에 묘목을 식재하게 되면은 이 나무가 지금 출하되는 한 3년 4년쯤 뒤에 되면은 지금 식재한 묘목이 뿌리를 내리고 조금 자라서 옆에 있는 기존의 큰 나무한테 밀식 피해를 받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돌입을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입에 설명드렸던 마로니에 칠엽수 묘목, 그 묘목은 말이 묘목이지 거의 중묘 이상의 묘목이기 때문에 직경 한 5에서 4, 크게는 한 8에서 10 정도 되는 그런 상급 단계 묘목으로 쓰기엔 너무 큰 그런 묘목들도 지금 확보가 많이 돼 있어서 큰 묘목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묘목에 비해 밀식에 대한 저항 강도가 높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이 나무 사이에도 그렇고 이 나무들 사이에도 그렇고 이 넓은 자리 한두 곳에는 한번 식재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이중 식재가 되는 거죠. 묘목이 자라는데 성목까지 자라는데 7년이 걸린다 치면은 2년 반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7년의 시간을 봤을 때 2년 반은 자리 잡고 본격적으로 나무가 성장하는 시기는 3년에서 4년 반, 짧으면 2년 반에서 한 4년 그 정도밖에 나무가 크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 7년이 걸리는 거는 초기 한 2, 3년은 나무가 새로운 땅에 활착하는 적응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중 식재를 대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넓어진 대목밭, 중대목밭 사이사이에 이중 식재를 미리 해놓으면은 3년, 4년 뒤에 지금 존재하는 나무들이 중대형 대목이 돼서 출하가 되고, 그리고 지금 식재하는 나무는 한 2, 3년 뒤에 뿌리가 확실히 내려서 이제 크기 시작할 거니까 세대 교체가 한 밭에서 시간을 줄이면서 한 번에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식재를 해보려고 계획했습니다. 이 방법은 보통 선호는 하지 않는 방법인데 한 번 나무를 식재를 해서 전체를 다 드러낸 다음에 다시 재식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대장처럼 한 번 식재를 하면은 지속적인 출하로 계속 이 밭을 경영을 할 거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식재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재식재가 필요 없는 단계인데, 이 농장은 제 생각에는 의성이 만약에 추후 개발이 된다면은 그 개발 붐에 올라타서 이렇게 꼴짝에 있는 농장은 조금씩 정리를 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가까이 있는 농장으로, 그 가깝다는 것은 개발권과 가깝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IC 근처, 그리고 의성읍 근처, 의성으로 치면 봉양 근처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농장을 옮기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나무를 크게 자라지 않는 선에서 다시 재배열 식재를 통해서 나무를 또 농사 짓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걸 중첩시켜서 있는 나무도 키우면서 다시 적지 않은 큰 묘목을 중간중간 이중 식재를 해서 이중 수확을 거둬들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좀 말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마 한 11월 한 초순경에는 요 농장에 마로니에 묘목을 심을 것 같습니다. 아까 상단부에 보여드렸던 대왕참나무 초입 부분, 나무가 나간 그 넓어진 그 초입 부분에 일부 마로니에 나무를 심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한 2,300평 정도 되는 이 넓어진 식재거리 이팝나무 사이사이에 이중 식재를 하는 방법으로 마로니에 묘목을
한번 심어볼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마로니에 묘목은 굴치 중에 있고 그 묘목이 굴치되고 지금 충분히 이렇게 이중 식재가 될 수 있는 간격인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단촌 농장에 방문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역시나 예전에 본 것과 같이 식재 간격이 너무 넓은 이팝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 나무 사이에는 거의 양사방 6m 간격의 중간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중간에 마로니에 묘목을 지금 식재를 해도 충분히 이중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단 이렇게 했을 시에 단점 아닌 단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하얀색 그 천연 밴드로 나무를 표시를 해놨는데 아마 여기 있는 나무를 사가고 싶은 분이 몇 분 오셔서 이래저래 테이핑으로 파란색도 보이고 하얀색도 보이고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더라도 내가 이 나무밖에 없다면은 또 전화가 와서 뭐 대장님 나무 얼마에 좀 주십시오. 단가는 괜찮아도 제가 안됩니다. 이 나무는 4년 5년을 더 키워서 제가 더 높은 수확을 거둬들이기 위한 지금 묘목 단계입니다. 제 눈에는 만약 여기 마로니에 묘목을 군데 식재를 해놓고 마로니에 묘목에도 욕심을 부리고 있는 나무에도 욕심을 부리고 있는 과정에서 전화가 와서 대장님 지금 또 나무가 뭐 따로 새로운 나무도 있던데 엔간하면은 기존에 있는 이팝나무는 파시죠. 그러면 제가 2년 3년 뒤에 키워서 나무를 팔 건데 좀 기다려라.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마로니에 묘목이 성장함에 따라 그리고 밀식 피해를 받는 과정에 따라 흔들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건 확실한 단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한 3년 정도를 더 키워야 되는 기존 목표와는 달리 3, 4년 더 키워야 되는데 마로니에 묘목을 식재하면은 있는 나무들은 다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농사를 내보니까 나무는 주인 나타났을 때 판매를 해야 되고 그 뜻은 되풀이해 보면은 후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욕심을 줄이고 최대한 리스크를 방지하는 게 나무농사 핵심이다. 핵심 중 하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로니에 묘목을 심는 순간부터 이 나무를 팔기 위한 계획이 머릿속에 가득 찰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계획대로 되면 정말 좋겠지만은 계획대로 되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그게 미래로 우리가 점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완벽하게 짤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그 불안 때문에 현재 더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장도 이렇게 이론상 그리고 풍부한 경험이 있고 경험을 토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론과 실무 경험도 있지만은 이렇게 나무를 지속적으로 출하하면서 내 목표치에 맞는 규격을 키워서 그때 목표한 시기에 출하하는 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농사라는 것이 매번 강조를 드리는 것인데 농사는 방법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슨 관리하는 요령도 중요하고 판매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돈을 수확하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또 공들여서 생각해야 될 것이 경영법. 어떤 식으로 내 나무를 키우고 또 식재 거리를 넓히고 아니면 재식재를 하거나 이중식재를 하거나 아니면 원가에 저렴하게 원가 이하의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더 이 농장은 버틸 수 있으니까 비싼 값에 내가 시세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관벌을 하거나 이런 경영관리법이 어떻게 보면 농사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 판매도 강조드렸고 식재도 강조드렸고 관리도 강조드렸지만은 역시나 경영을 잘해야지 이 농장에서 내가 최대한의 소득을 최소한의 리스크를 안고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분명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여기 단촌 농장에 왔는데 이 농장은 제가 워낙 식재 거리를 넓게 벌려놓은 탓에 제초도 딴밭 2번 할 거 여기는 1번밖에 안 하고 나무도 누가 굳이 산다고 전화가 와야 제가 한번 볼 정도로 판매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농장이기 때문에 자주 오진 않는데 이번에 한번 대왕참나무를 판 그 농장 현황도 어떻게 정리되는지 제가 보고 이중식재를 위한 마로니에 묘목을 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정말 이중식재 환경에 적합한가 그 면을 살피러 왔는데 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중식재를 한번 진행을 해서 기존의 성목돌이 있는 환경에서도 또 새로운 묘목을 심어서 이중식재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번 11월 초까지 그 진행 과정을 공유하면서 설명을 드려볼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지 재테크에 결합한 나무 재테크 이런 중소형단위 적지 않은 평수를 저렴한 금액의 나무까지 매입을 한다면은 나무를 판매한 수확금으로 이 땅값의 몇 배, 많게는 적게는
땅값 이상의 본전 이상을 쉽게 비교적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 방법이 있다. 의성 사국 농장에 이어서 의성 단촌 농장도 대장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명심해서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은 재테크 노하우 사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포장 농로는 대장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 평수에는 단 0.1평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번면이라든지 그리고 이 산이라든지 이런 면들을 활용해서 다 이루어진 국유지 군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장의 농장이 3,200평 정도 작지 않지만은 더 넓어 보이는, 누가 보면 한 5,000평 정도 되는 그런 농장처럼 보이는 확대 효과도 일으켜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를 보고 샀지만은 농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입지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농사 짓기에 탁월한 농장이고 그 시간을 벌어주는 나무가 이미 식재되어 있고 그리고 농로 확보가 저수지를 통해서 이미 되어 있었고 그 농로를 이용함에 따라 대장은 5톤 차량 진입 그리고 저수지 이용 그리고 농장이 커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농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나무만 보고 또 농지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농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되겠죠. 배꼽을 보고 배에 너무 큰 돈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대장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나무만 있으면 무조건 돈이 되는 줄 아시고 연락 오시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도 좋아야 되지만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농지 자체가 마음에 들었을 때 나무가 있어야 그게 농지와 나무 재테크 쪽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농지는 완전 쓰레기인데 나무만 좋았을 경우에는 나무만 사가시지 농지는 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대장이 이렇게 나무 있는 농지가 좋다고 강조를 드리면은 나무만 있으면 무조건 농지가 좋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틈틈이 짬을 내서 제가 다들 만나 뵙지 못하지만은 전화상으로 문자상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은 대장은 사진 몇 장만 보면은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의는 문자로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을 내서 틈틈이 연락드려서 제 기준에 정답은 아니지만은 좋고 나쁨을 한번 판단해드리는 그런 시간들도 드리니까 연락 한 번씩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의성군 단촌면 농장에 방문을 해서 대장의 농장을 열심히 한번 제 눈으로 제 기준에 맞게 시찰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퀴즈가 나갑니다. 두 개 경사면을 일컫는 말로 절토 또는 성토 등으로 인해 비탈진 경사면을 말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구배, 2번 배면, 3번 노반, 4번 번면.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 대장.